네, 어제 전국 각지에서 최순실 사태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개최됐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만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이 모인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네, 촛불 민심을 읽은 청와대가 어떤 후속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박태호 고려대 연구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상했던 대로 어제 좀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주최 측 추산 100만 명, 정말 많은 인원이 몰렸는데 먼저 두 분 다 여쭤볼게요. 어제 촛불 민심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대단한 역사의 현장이었다. 예.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고, 예. 이건 어떤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이런 민심이 폭발한데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가 그 동안에 보면은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의 그런 불평등 구조, 있는 자와 없는 자, 갑질하는 문화, 예. 또 여러 기득권층에 대한 불만, 그리고 우리 통계도 있습니다만 상위 10%가 하위 10%보다 한 45배를 더 번다고 그래요. 네. 이게 천민자본주의의 이런 제도권에서의 수정이 안 되는 정치권의 그런 무능, 이런 것들까지 다 합산해가지고 이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어제 민심이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주 굉장한 민주주의의 현장이다. 예. 이런 걸 통해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위 문화를 보니까 얼마나 평화적으로 됐어요. 네. 일부 불송사나운 노동당원들이 그런 폭력적인 것이 있어서 연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걸 빼고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우리 민주주의 축제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장애에서 이렇게 잘 표현된 것들을 예. 국회에서 이제 제도권에서 녹여내야 돼요. 이번 주부터는 대화를 하면서 이런 민심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헌법 개정을 통한 민심 담아내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거국중립 내각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대통령이 하야를 안 하면 이제 국회에서 그 다음 카드를 만지작거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나 장애에서 또 이렇게 할 수만 없는 거고, 또 다급한 국내의 상황에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우리가 데모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데모는 계속하되 정치권은 분명히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민심을 수용해서 제도권 내에서 녹여내야 됩니다. 그런 숙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민심에 보이는 민주적인 축제였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셨고요. 교수님, 예, 저는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는 분노입니다. 예. 어제 100만 명 가까운 넘는다는 추산도 있습니다만, 1987년 60항쟁 이후에 최대 인파가 모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어느 특정 정파나 특정 세대나 특정 이념을 가진 분들이 아니라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 참여했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한 목소리를 이야기한 것은 뭡니까?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이 나라의 주인은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 씨도 아닌 우리가 주인이다. 그동안 우리가 주인 행세 못했던 거 이제 제대로 주인 행세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망가뜨린 이 민주주의를 우리 손으로 오롯이 다시 되살려내겠습니다는 그러한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부분을 그 가치를 오롯이 되살려내겠다는 그러한 함성이 담겨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희망이거든요. 사실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가 해외 유수 언론들에게 만평으로 희화되고 하면서 대한민국 국격이 거의 땅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경제적으로 성숙했는지 몰라도 성장했는지 몰라도 민주주의는 결국 보잘것없구나 생각을 많이 했을 건데, 그러나 어저께 100만 명이 서울 한가운데 모여서 무너진 민주주의를 우리 손으로 되살려내겠다는 함성과 의지를 평화롭고 아주 성숙된 시민의식을 통해서 보여준 부분에 대해서 세계 언론들이 깜짝 놀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부활하고 다시 충분한 건강성을 되찾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잃는다는 측면에서 두 번째 키워드는 희망입니다. 네. 예. 사실 어제 청와대와 굉장히 가까운 율곡로가 이제 행진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사상 초유의 일이었는데요. 법원에서 이것을 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시대도 바뀌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선진국들은 보면 권력이 있는 그런 어떤 대통령의 거주하는 공간으로부터 한 200m 정도 네. 관리했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분단 국가다 보니까 혹시나 여러 가지 불상사가 있을까 봐 이걸 좀 멀리 책정하고 세종로 동상에서 못 오게 하다가 경복궁역까지 했다가 또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열어줬는데, 저는 사실 왜 법원에서 이런 판단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이제 분노한 민심의 소리를 좀 평화롭게 행진을 하면서 불법이 아니라면은 그 자체도 민주주의 한 부분이다. 예. 국민들의 목소리를 청와대에서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법원에서 우리 시민들을 믿고 시민들의 성숙한 그런 자세를 믿고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어제 결과적으로 평화적으로 전체 시위가 끝나고 그런 함성들이 이제 권력 측에 전달이 되고 이런 과정은
정말로 민주주의에 꽂힌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시위를 할 때 정말로 법을 지키고 평화롭게 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이런 민주주의의 성숙함이 이렇게 자리 잡으면은 대한민국의 품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최순실 게이트는 게이트대로 엄격하게 수사해서 뿌리를 뽑아야 되지만은 네. 우리가 또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 우리 이미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중요한 장이 됐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로 이제 평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대담에 앞서 전해드린 거, 그 내재동 로터리에서는 또 대치가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충돌, 물리적 충돌로 벌어진다면 약간 좀 민의가 왜곡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대다수의 참가자들은 예. 그런 과격한 시위, 폭력 시위를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어제 결국은 뭐 지금 내자동 그 인근에서 경찰들하고 충돌한 인원도 저는 아주 극소수의 인원들이라고 그렇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경찰도 충분히 그것을 막아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분들이 상당히 그 경찰 저지수를 물리적으로 통과하려고 할 때 많은 그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려와라. 네. 그리고 꾸짖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그 어제가 사실은 전국이 분수령이 된다고 봅니다만, 과연 이번 주에 어떠한 그 대책을 박근혜 대통령과 이 그 정부 여당이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라서 또 다음 그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또 그 다음 네. 토요일 계속적으로 아마 집회가 될 가능성이, 열릴 가능성이 큰데, 그 이런 일부 과격한 시위대들이 이러한 평화적 시위를 만약에 이걸 갖다 의미를 그 훼손시키게 된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얻고자 하는 정치적 이익도 예. 저는 얻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이 평화적인 시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있는 부분에 이분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조금 자제하고 같이 나갈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보조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평화적인 이제 예. 분위기 속에서 이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어떠한 후속 대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당장 이번 주에 또 4차 촛불 집회가 열릴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4차, 5차까지는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말에 저는 이제 여권과 야권이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또 청와대가 어떤 처방을 내놓느냐, 이제 세 가지 축에서 좀 봐야 되는데 예. 청와대는 어제 민심을 읽고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뭐 잠을 못 주무셨겠죠. 그러나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또 지난번에 사과 수준보다 진일보한 하나의 그런 검찰에 직접 출두해서 소화를 받으면서 사건의 진상규명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그리고 이제 탈당 카드까지 한번 고려를 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권이 요구하는 것 중에서 중립내각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탈당을 하지 않으면 뒤에서 또 이렇게 조정할 수 있으니까 탈당을 해라. 탈당을 하고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하면은 대통령이 총리한테 관여할 수 있는 좀 그런 공간이 적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도 거기까지 아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순간이 왔다는 생각이 들고, 야권은 이렇게 무한정 장애에서 하야라는 목소리만은 낼 수 없잖아요. 성난 민심은 민심인 거고, 그러나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고 헌법이 테두리 내에서 성숙한 정치인들이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정치인의 책무입니다. 네. 대통령 후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권도 이제는 그러한 구호는 구호지만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이냐. 그러면 국회에서 어떤 총리를 추천해가지고 어디까지 권한을 이용받을 것이냐. 우리 헌법은 아무리 대통령이 권한을 내려놓더라도 하야한다든지 아니면 탄핵을 통해서 그 자리를 나오지 않는 한은 국군 통수권을 포함하는 비상대권은 절대 포기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해서도 안 되고, 이거 대한민국 체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야권이 거기까지 건드리는 거는 그거는 뭐 대화를 안 하겠다는, 아주 그건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건 발상이기 때문에 이만 대화를 시작할 거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은 아시다시피 지금 비박, 친박, 오늘 비박들은 뭐 비상시국회의를 하고 지금 친박 중심으로 최고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네. 결국은 뭐 비대위로 빨리 내놓으라, 아니면 조기 전대를 하자, 이거 가지고 싸우겠는 거 아니겠어요? 조기 전대를 하든 비대를 하든 새누리당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새누리당에 보인 보수의 모습은 정말로 전국 수습책의 그런 역할을 못합니다. 이 보수가 말이죠, 이렇게 돼가지고는 안 돼요. 확 바꿔야 돼요.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와가지고 기존의 정치인들 싹 바꿔가지고 정말로 보수다운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개파의 이익을 다 내려놓고 정말 협조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전체적으로 다 짚어주셨는데 박태호 교수님께서는 일단은 그 탈당을 청와대에서는 좀 내놓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지금 대통령께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지금 그 여당 내에 비주류가 벌써 요구를 했습니다만 대통령의 탈당과 거국 중립 내각일 거고요. 또 하나의 카드는 결국 퇴진인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아마 전자이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사실 이 전자의 대책을
한 최소한 한 일주일, 한 열흘 정도 전에만 내놨다 하더라도 전국 수습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네. 지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지금 본인이 이 김병준 총리를 지명하고 또 국회에 또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하면서 소위 말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는 바람에 네. 그 진정성이 상당히 의심을 받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본인이 모든 걸 내려놓고 이선 후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일종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아니냐. 어제 사실 이 100만 명의 일치된 목소리는 대통령이 퇴진이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지율 5%가 대통령을 국민들 마음속에서 탄핵을 했다고 한다면 어제 현장에서 바로 국민들이 탄핵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으로서의 상징으로서 남아서 이선 후퇴도 과연 가능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 선택인 대통령이 과연 퇴진하실 것이냐. 네. 그 부분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아마 상당한 밀고 당기기가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통령의 탈당과 이선 후퇴 그리고 거국중립 내각의 총리는 말 그대로 대통령 근한 대행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진짜 진실 있게 받아들일 것이냐 부분도 지켜볼 대목이긴 하지만 그거조차도 사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대권 잠룡들도 어제 다 거리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점점 이제 어떤 뭐랄까요? 선명성 경쟁이라고 할까요? 좀 더 본격화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대통령 후보들은 이렇게 위기가 곧 기회라고 말이죠.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본인들이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내가 좀 더 선명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성난 민심이 한 파도를 타보겠다 이런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 후보 정도 되고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라면 그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대한민국이 처한 어려운 대내의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습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야만 이야기하는 그런 민심의 등을 타는 이런 정도의 그런 자질로는 가지고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수습책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또 논리력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국군 통수권을 내려놓으라든지 하야라든지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믿을 만한 후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지금 헌법 체계를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럼 대한민국 헌법 체계가 어떻게 돼 있고 법치 국가에서 룰 오브 러 법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은 이 틀 내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라는 걸 합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우리 방향성을 국민들한테 좀 그렇습니다. 찾아야 그래서 어차피 국군 통수권하고 비상대권은 못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내려놓는 건 대한민국의 헌법체계를 부정하는 건데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스스로 대한민국 헌법체계를 부정하면서 국민들을 선동하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을 긋고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 합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건 더 강하게 요구하고 그래가지고 선을 만들어야지 이번 주는 그러한 대통령 후보들의 자질이 다시 한번 검증되는 그런 주라고 봅니다. 저는 지켜보겠어요. 어느 후보들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무조건 하야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예. 어떻게 접근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율은 2주 연속 5%대를 이제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미 뭐 어떻게 보면 국정 동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수습 카드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결국은 이제 두 가지 카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국중립 내각과 본인의 퇴진 그 여부인데 지금 이제 거국중립 내각으로는 사실 좀 힘든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벌써 야권도 이 거국중립 내각 카드에서는 이제 발을 빼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뭐 거국중립 내각으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총리가 대통령 근한 대행 역할까지 하는 셈인데 대통령 예. 근한 대행 역할을 하실 분이 거의 지금 남은 임기가 14개월 정도입니다. 그럼 14개월이 사실상의 대통령 역할을 하는데 국민들이 선출하지 않은 사람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14개월 동안 대통령 역할을 한다는 것도 사실 조금 어불성설인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야권에서는 주장하는 부분은 아마 이런 쪽으로 당론이 모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저는 대통령이 하야를 아마 이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야. 문제는 예. 하야를 하게 되면 지금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가장 큰 혼란 중에 하나는 지금 한교안 총리 내각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교안 총리는 지금 이제 김병준 총리가 지명자가 지명되면서 사실 물러가는 걸로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분이 60일 뒤에 총선이 조기 대선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선거를 관리하는 내각으로서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많은 지금 야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질서 있는 그 하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한 6개월 정도의 시한을 두고 대통령께서 먼저 하야를 선언하고 네.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난 뒤에 예. 그 사이에 6개월은 이 여야가 합의하는 사람이 이 중립 내각, 거국 내각 차원이 아니라 예. 선거 관리 내각으로서 한 6개월 정도 이
이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내년 한 4월경에 우리가 4월 12일 날 내년에 그 재보선 선거일이 지금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때 조기 대선을 맞추는 그러한 이 프로세스를 아마 야당이 제시할 것 같은데요. 과연 그것을 여당과 또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 부분은 뭐 이번 주 한 전국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야기도 결국은 지금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이야기예요. 헌법 체계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헌법이 테두리 내에서 법 해결책이 나와야지. 결국은 지금 대통령이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현 진행되는 수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진상규명에. 네.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헌법에서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비상대권을 포함한 나머지는 모든 각 정파가 추천하는 총리 후보 거국 내각에 이임한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머지 대선까지 일정에 가면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야당이 왜 이렇게 급한지 모르겠어요. 야당들은 빨리 대선 치러가지고 정권 잡아오겠다는 욕심이 먼저 있기 때문에 국가의 안위보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면들도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헌법 테두리 내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법이 허용하는 법에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걸 인정하면서 갈 수 있는 게 뭐냐? 예. 정치권이 그거 월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정치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좀 할 필요 있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칙은 원칙대로 지키되 우리가 또 지금 잘못된 거는 과감히 바로잡는 이러한 혁명의 시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